네, 이광훈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르스가 발생한 지 6개월을 넘겨서 한 190일 정도가 됐습니다. 네. 80번 환자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숨을 거뒀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80번 환자가 합병증 등의 후유증으로 해서 오늘 새벽이죠. 오전 3시경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지난 5월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로 6달 만에 한 명도 이제 남지 않은 상태가 이제 된 거죠. 국내 메르스 환자가 186명 정도 있었는데 총 38명이 사망을 한 상태가 된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방역 당국은 일단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날부터 28일 후가 이제 흐른 다음 달 23일에 메르스 종식을 공식 선언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메르스 공식 종식을 앞두고 결국엔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80번 환자 같은 경우는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기저질환은 용어는 일반에서는 굉장히 낯설었지만 최근에 와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이제 그 질환인데 이 환자는 악성 림프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체내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그 림프계에 악성 종양이 생겨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요. 일종의 암이기 때문에 그 항암 투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항암제는 안 그래도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또 이 메르스까지 또 치료를 하려니 더욱더 어려움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메르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진단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메르스와 악성 림프종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유가족들이 사망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결국 사망을 하게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당연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병원 측에서는 뭐 치료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유가족 판단은 이렇습니다.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이제 받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 방역 당국이 분명히 감염의 가능성이 낮다고 말해놓고도 너무 또 강도 높게 격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뭐 치료를 받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역시 보건당국은 뭐 좀 다른 입장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측은 아무래도 격리 조치를 하다 보면은 뭐 필요한 뭐랄까 그 뭐 진료나 뭐 치료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필요한 조치는 모두 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제대로 된 치료를 충분히 했고 뭐 치료에 있어서 뭐 방기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네, 중요한 건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보건행정 체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발 방지에 좀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고가도로 폐쇄를 계획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오늘 서울시가 제출한 고가 노선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폐쇄 시기가 다소 조정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그 폐쇄 시기가 있었는데 네. 하루 만에 이것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네.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도 다소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고가도로라는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는 차로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일단 보행로로 기능을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공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로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하는데 오늘 날짜로 국토부가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시가 이 추진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속도가 이제 붙게 된 거죠.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승인을 함으로 해서 고가도로를 폐쇄하는 그 시기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달 13일 영시를 기해서 폐쇄를 하게 된 건데 앞서 발표했던 것보다 상당 부분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승인을 언제 해줄지 몰랐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전격 승인을 해줬으니까 네. 남은 과제, 경찰청과의 협의까지 모두 마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폐쇄 조치까지 하자 이런 계획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진행을 잘 하게 된 거고요. 남아 있는 과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찰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지방경찰청이 되겠네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체계를 그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상정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을 이제 서울시가 잘 그 협의를 이끌어서 아마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승인이 안 나고 문제가 있어서 폐쇄 시기가 미뤄진 게 아니라 네. 생각보다 승인이 빨리 났으니까 네. 승인 받은 김에 경찰과도 빨리 협의를 해서 네. 아예 폐쇄를 하자라는 결정이 나서 다음 달로 미루게 된 겁니다. 네. 확실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결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 논란들도 자연스럽게 좀 잠잠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부분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가도로를 지금 차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국토부가 이 기능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굉장한 그런 논리적 근거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로를 보행로로 이제 바꾸는 것까지는 해결이 된 것 같고 남아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위에 있는 공간을 공원화로 이제 추진한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고 또 그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밑으로 지나가는 철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나 철도 당국과 좀 협의가 필요한 상태고요.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교통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경찰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이 고가도로를 이제 기능을 바꿨을 때 철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도 시설공단 등과 또 협의를 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과제들을 좀 하나씩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을 좀 벌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이 진행에 장애물은 참 많았지만 서울시가 앞으로 경찰 그리고 시민과도 어떻게 협의하면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들도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선정한 도시 브랜드 아이서울유죠. 이 공식 디자인을 확정하고 활용법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널리 홍보되길 바라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네, 아이서울유로 정해진 거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아실 겁니다. 네. 네.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뭐가 또 확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이제 문구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수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다시 확정해서 말씀드리게 된 거고요. 텍스트는 이제 그대로이지만 글자는 그대로이지만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 아이 또 서울 그리고 유 사이에 점이 있었는데 네, 준비된 화면으로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그 점의 위치를 이제 중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을 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점의 위치를 옮긴 부분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색깔입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푸른색을 좀 배합을 해서 뭐 열정이라든가 또 여유와 같은 이런 의미를 좀 담은 것이 있고요. 또 달라진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서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대로 다 영문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소 이국적인 그런 인상만 풍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5글자 중에 오자 가운데에 들어가는 오자를 우리 옛 한글 중에 이응자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한글에 묻어나는 그 한국적인 어떤 느낌을 배합을 했기 때문에 동서양의 어떤 좀 조화가 있는 어떤 취지도 좀 반영을 했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고요. 또 주목되는 점은 그 영문자 밑에 들어가는 한글 문구가 있었습니다. 나와 너의 서울이라는 문구였는데 네. 이것이 그 글자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너와 나의 서울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그 국문학 문법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너와 나의 서울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어서 또 좀 그래요?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단순히 아이서울유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이렇게 또 설명을 들어보니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네. 거기에는 이유와 배경이 있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최종 확정된 브랜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도시 브랜드라는 거는 단순히 자치단체가 뭐 행정을 함에 있어서만 사용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모든 서울 시민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심지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이익 창출의 어떤 목적까지 네. 포함해서 모든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이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뭐 그 안에 뭐 다른 상표나 단체명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배합을 해서 쓰더라도 뭐 별도 수수료 같은 것들을 낼 필요도 없이 그야말로 시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 되는 겁니다. 네. 자유롭게 쓰면 되고요. 다만 뭐 공익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뭐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뭐 수정을 좀 요청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달라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사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브랜드도 따다가 자유롭게 쓰시면 널리 새 브랜드가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아이서울유 이 브랜드 선정 과정에서 뭐 찬성, 반대 의견이 많이 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정한 브랜드이니만큼 좀 널리 사용돼서 우리 서울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수도권 이슈 브리핑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강훈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